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다가오는 2월 2일에 2017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2018학년도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바쁜 마음에 거창하게 학습 전략부터 세우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겨울방학을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 성적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진로 진학의 디테일로 승부수를 보여주는 분이시죠. 대진고 진학 담당 교사이신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정시에서 합격자 발표를 슬슬 시작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 합격에 있어서의 그 기쁨을 같이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학생들이 항상 합격을 한다라는 그런 묘한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감정을 같이 하면서 합격을 같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고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겨울방학 때 한가하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죠. 학생들도 내년 이맘때쯤에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의 약점이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한 번쯤은 평가를 받아보고 조언을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꾀꼬리 소리가 안 나오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예비 고3들인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는 마무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학생부를 아마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점 그리고 학생부에는 제대로 누락되지 않고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해원여고 김명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하면 일관성 있는 학생부 계획을 세울 시기가 이제 1월 말에서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월 한 초중이면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2학년 혹은 3학년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도 동아리에는 A라고 돼 있고 독서에는 B라고 돼 있고 일관성이 없는 학생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합격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교육 쪽을 간다 그럼 동아리에도 교육, 독서에도 교육, 창체 세특에도 교육이 좀 나올 수 있도록 2월에 이런 활동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건축 설계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3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진로에 대한 확신, 뛰어난 인성, 부족한 학업 역량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건국대 건축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국민대 건축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학생과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건축 설계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감명 깊은 건축가가 있어가지고 그 건축가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군요. 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부를 제가 이제 2학년 거는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네. 1학년 것만 이제 참고를 해서 제가 학생부를 좀 살펴봤는데, 학생이 건축 설계사가 꿈이라는 이 진로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학교 생활 곳곳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 등등에서 건축 설계사에 대한 꿈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또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장면을 연상을 하게끔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 우리 친구가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리더십도 뛰어나고 또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고 공동체 의식도 있고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정관이면 이 친구 꼭 뽑고 싶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네. 이런 학생의 좋은 어떤 그런 환경과 갖춰진 스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교과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친구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공부 늦게 시작한 거 맞나요? 네, 좀 늦게 네. 시작한 감이 있어요. 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최대한 제가 부족한 점 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에요? 네. 혹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신가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살짝 부족했었는데 요즘 많은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자신 있는 과목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학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고 과학을 좋아하니까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생각은 들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갖춰놓은 이런 비교과적인 상황이나 꿈에 대한 진로,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적합한 그런 학생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교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종합전형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에 대한 눈높이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합전형이 가장 우리 친구에게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가 수능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과학에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하니까 이 수리 과학 논술을 조금 준비해서 논술 전형에도 한두 군데 정도는 대학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능 최저 기준이나 정시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정시 수능 공부에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다양한 활동에 비해서 성적은 좀 덜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5등급, 수학 가는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 1, 화학 1은 모두 4등급으로 평균 3.5등급입니다. 9월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국어는 5등급이 그대로 유지됐고요. 수학은 4에서 2등급으로 급상승한 학생이고요. 네.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사도 4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고요. 물리하고 화학은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이 그래도 4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 2등급의 백분위를 살펴보면 89.41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틀리면 이제 3등급이 되는 그런 2등급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수학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등급인데 아무리 이게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는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시까지 염두에 둔다면 감점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3등급을 그래도 2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영어도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학에 우리 친구가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만약에 이제 물리, 화학 이 두 과목 모두를 본인이 다 2등급까지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시고 나머지 과목도 지금 4등급이니까 3등급 이내로 올리신다면 뭐 수능 최저나 아니면 정시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주셨는데 학습 전략도 수립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가 국어가 생각보다는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보니까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5등급인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1, 2등급이 공부하는 공부 방식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찾아봤더니 주로 문학, 비문학 이 두 가지가 다 약해요. 보니까 문학이 약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남학생들이 많이 네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생각으로 문학을 네.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을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주제 파악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네. 그 적중률이, 그러니까 정답률이 A, B, C, D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A,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B, C, D 이렇게 있다면 우리 친구는 아직 B 급에서도 지금 틀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난이도 B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난이도를 높여서 C, D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차근차근 짜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점을 올리면은 더 좋을지 이렇게 알면 학생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네. 현재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요? 지금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대진대, 강원대, 청주대, 한남대, 요 정도의 대학만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원하는 서울과기대나 건국대, 국민대 건축학과를 가려면 네. 20에서 25점 정도가 지금 향상이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학생 볼게요.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19등급, 영어 4.5등급, 과학은 3.95등급. 그래서 국수 영과 평균은 4.37등급이고요.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그냥 5등급 유지, 수학은 4에서 5, 그리고 3.5등급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영어는 4에서 5등급, 또 5에서 4등급으로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전교과 평균은 4.35고요. 국수영과가 지금 4.37등급이 나왔잖아요. 교과별로 보면 과학이 그래도 가장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네.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우수합니다. 국수영과 평균 등급이 1학년 때는 4.5였고 2학년 때 4.26이었으니까 1학년 때 비해서 성적이 조금 더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학년 1학기 때는 이보다 그래도 더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집중해서 하기 어렵다면 네. 수학하고 과학만큼은 확실하게 좀 집중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 주시면 훨씬 더 종합전형에서 발전 가능성이나 학업적인 역량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스타일로 아까 전화상으로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자신감이 있어 하는 학생인데 본인 스스로도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경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꼭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3학년이라는 1년 과정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내신 관리 같은 경우에 주변 상황을 살펴보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의 그 갭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회의를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조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꼭 가져야만 하는 그 점수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내신 같은 경우엔 지금 학생의 전체적인 내신을 봤을 땐 첫 번째로 일단 수업에서 선생님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성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학년 1학기 때의 그 성적이 종합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성적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적어도 3점대 정도까지의 교과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라면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속한 그 점수대가 예상 등급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기말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그런 갭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둬야 될 과목이 무엇인지 꼭 명심하고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어 하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과목에서부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독서 활동, 봉사 활동, 수상 경력입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이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맑음, 구름이 섞여 있는데요. 네. 맑음을 다 주고 싶었지만 1학년 기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맑음으로 다 놓기는 조금 아쉬웠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보충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구름으로 해놨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에 대한 그런 확신은 확실히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이라든가 또 동아리 활동을 보면 정말 건축가로서 준비해야 될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2학년 학생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 속에는 나는 건축가가 꿈이다. 아까 TV나 어디를 봐서 어떤 롤 모델을 보고서 건축가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롤 모델인 거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건축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집을 짓겠다. 내가 만든 건물은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좀 기본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학생부에 녹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기록을 하실 때 2학년 거에는
꼭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이나 독서활동, 봉사활동 이 부분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봉사활동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연탄 나르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봉사단체 건축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또는 이런 활동이 건축가가 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아직 학생부에는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탄 나르기 활동을 했다면 이 추운 겨울날 예를 들어서 겨울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 설계를 했을 때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든가 네. 조금은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또는 자율활동 또 밖에 나가서 체험했던 이런 것들과 건축가가 되었을 때 내가 설계하는 어떤 그런 설계 건축물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결지어서 나타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모범 학생으로서 모범상도 1학년, 2학년 계속 수상을 했고요. 또 건축 설계사와 관련된 뭐 건축 디자인, 조형 디자인 이런 대회들을 나가서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많은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학업 능력을 입증할 만한 수상 실적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가 아니니까요. 학생부 중에는 나의 부족한 이런 학업 능력을 보충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따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학생부 기록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화면을 볼게요. 우리 친구가 원하는 희망대학은요. 1지망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 2지망은 건국대 건축학, 3지망은 국민대 건축학부인데요. 가장 주목할 대학은 건국대 건축학과로 진단해봤습니다. 이 건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건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 세 개 대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신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네.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의 가능성을 좀 보고 수학하고 과학에서 성적을 반드시 올려줄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를 추천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학업 역량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친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확고한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설정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워낙 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을 이룬다면 KU 자기 추천자 전형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봤고요. 네. 이어서 건국대 전형에 대해서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실게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30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15대 1이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인데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 면접을 치르고요. 면접은 60%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에서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는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가 학업 역량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걸로 대신하고 그리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그동안 비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독서 활동 또 그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력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부각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16학년도 합격자 내신을 보면요. 평균 등급은 2.6등급인데 최저로 4.6등급도 합격을 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래도 좀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전형도 짚어주세요. 네, 제가 일지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 자신감이 있다면 논술도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나눠서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보실게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건축학 에이스 전형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합격자 80% 등급 컷은 3.37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도전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천대는 실내 건축학과입니다.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경기대는 건축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의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25점 이상 정도 상승이 어렵다.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상승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가천대 경기대는 꼭 원서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우선 수리 논술 위주인 아주대와 한양대 에리카의 논술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국수영탐 중 2개 등급 합이 6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가 수학이 2등급, 탐구가 4등급인데 수학이 불안정해서 3등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학을 2등급 만들고 과탐 중에서도 하나 이상, 2, 3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최저 기준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합격자 최저 등급도 5등급까지도 있으니까요. 입시 결과로 비춰보더라도 내신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것 같고, 네. 조언해 주신 것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서 건축 설계사라는 꿈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